우리 자랑스러운 따님이 과학고 합격하셨잖아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요즘 초등 엄마들이 특히나 바쁘고 예체능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선행 스케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학 스케줄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좀 선배 마음으로서 이런 초등 자녀를 둔 엄마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이와 잘 지낸 선배 마음으로서 초등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엄마와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라입니다. 보통은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아이의 기질도 너무 중요한데 엄마의 기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건 같은데 저는 과정 중심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줄넘기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수영을 배운다거나 저는 항상 제가 목표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본인이 동의가 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이제 스케줄을 짜는 거죠. 성과에 대한 결과를 먼저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가 너무 신나서 계획도 같이 짤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제가 무언가를 푸시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2달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를 계획할 때 우리가 2달 안에 어디까지 어떻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이 아이는 멈추질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아이는 이런 기질이다, 나는 이런 기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편하긴 한데 이런 기질을 파악하는 것조차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의 기질과 주 양육자의 기질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쉬운 건 아이든 주 양육자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화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장 힘든지 그리고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런 것들을 각자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시간이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좀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인형이나 아니면 뭐 이제 소꿉놀이나 역할놀이들을 되게 예쁜 것들을 많이 사줬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도 관심도 없고 머리카락 이렇게 잡고 돌리는 정도? 근데 뭐 미끄럼틀이라든지 붕붕카라든지 이런 건 또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이는 붕붕카는 앉아서 타면 되는 거잖아요. 미끄럼틀을 올라가서 내려오면 되는 건데, 역할놀이는 내가 뭔가를 상상을 해서 그 역할에 감정이입을 해서 놀이를 해야 되는데 직관력이나 상상력이 이 아이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 놀이를 하라는 건 놀이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약간 노동 같은 의미였던 거예요. 이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해 보니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명확하게. 자유롭게 무엇을 해봐 해서 그 자유로움을 이 아이는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내 기준에 맞춰서 오해하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요. 그 패턴을 잘 이해하면 이 아이는 이럴 때 이렇구나. 이걸 좀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은 이제 뭐 기질 검사 이런 것들도 많이들 받는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객관적인 검사는 다양하게 많이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유아기에는 너무 비싼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요새 무료 검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한 몇만 원 정도 수준의 기질 검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 아이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사이가 저는 정말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1학년 말 정도에 웩슬러 검사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좌뇌우뇌 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고 메타인지 검사도 받았고요. 컨설팅을 받기도 했어요. 웩슬러 검사는 저는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1학년, 3학년쯤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검사 결과값
밥값을 위해서 검사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검사는 이 아이를 정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장점은 살려주기 위한 부분인데 누구는 영재성이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왜 이거는 우리 아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 키웠나? 엄마들은 또 자책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메타인지 검사는 근데 조금 한 4, 5학년 정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를 하니까 비교군이 생기고 공통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고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팁은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조언드리고 싶은 건 한 스텝 멀리 보라입니다. 네, 보통 초등 입학 전에 초등학교 입학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는 초등 고학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준비하시잖아요. 선행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케줄에 집중하시는데 조금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면 중학교 입학하는 설명회를 가서 보시고 초등 고학년에는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설명회나 강의 같은 걸 좀 들으셨으면 해요. 사실은 닥쳐서 뭔가를 준비를 하려면 이거 부족하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선행을 시키거나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미리 그 전에 이미 생각을 했고 계획을 했고 이 아이와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급하거나 뭔가 조급하지 않아서 훨씬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 입학 전에 사춘기에 대해서 일부러 가서 들었고요. 그거는 초등 저학년이라 아니라 이제 사춘기에 진입한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들으면 이미 아이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에 와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이 아이와 관계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아이와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보는 게 뭐 관계도 그렇지만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정신과 그 닥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팁 중에 그때 당시 밴드가 처음 생겨서 좀 유행을 할 때였는데 밴드를 깔고 가족 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아이의 지금 이 빛나고 영롱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담고 거기에 댓글로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들을 많이 표현해 주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아이에게 편지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 편지들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저랑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편지를 꺼내서 읽거나 할 일은 많지 않잖아요. 밴드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테니 언제라도 본인이 꺼내서 볼 수 있고 제가 링크를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기뻤던 추억들을 한번 떠올리는 게 사춘기 아이들이 더 엄마와 나빠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학습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트폴리오 밴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이제 특수고등학교라든지 뭐 이제 중학교도 있고 예중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포트폴리오나 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가서 그걸 준비하려면 또 그것도 되게 다급해지고 조급해져요. 그럼 또 학원을 보내야 되고 스토리텔링을 만드느라고 아이와 굉장히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아이가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포트폴리오 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아이가 뭐 독후감을 쓰거나 아니면 뭐 상을 받았거나 중간에 뭔가 이 아이가 소재거리가 없을 때 있잖아요. 뭐 자기에 대한 수필을 쓰거나 이런 학교에서 숙제들이 있을 때도 그거 한 번씩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 아이의 그 스토리텔링들을 같이 보면서 앨범 보는 느낌인데 조금 더 본인이 잘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존감에도 도움이 됐어요.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한 스텝 멀리 보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되게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단순히 그냥 중학교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중학교 엄마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저는 또래 친구들을 키우는 엄마들보다는 그 한 스텝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맘에게 조언을 좀 많이 구한 편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전 서점에 가서 제가 원하는 중학교 타깃을 원하면 중학교 타깃의 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알고리즘이 그리고 워낙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강의라든지 뭐 무료 강의도 워낙 많고요. 저는 돈 내고 강의를 들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책은 좀 몇 권 읽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책을 보면 아,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사춘기를 준비해야 되겠네. 그럼 사춘기에 관련된 강의를 듣는 거고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아이의 자소서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관련된 강의를 제가 찾아서 듣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가 한 고학년이 되면 학원 설명회나 학원 레벨 테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단순히 정말 학원을 입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를 테스트해서 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는 학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조금 어떤 곳은 시간 낭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그날 한 가지 팁만 제가 얻어와도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트 한 권에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꿀팁은 당장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에 대한 지침을 좀 내려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요. 한 번의 성공보다 매일의 작은 성취를 느끼게 해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나 뭐 유치원도 가능할 거예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잖아요. 정말 소소한. 근데 좀 완벽주의 성향이나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부모님들은 저런 거 나가서 뭐해? 상 받아봤자 뭐해? 아, 별로야. 이런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작고 정말 나가기만 하면 상을 주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전 미술 대회도 많이 응모를 했었고요. 지방에 있는 것들이나 서울에 여러 가지 대회가 너무 많고 또 뭐 글로벌한 시대니까 외국 대회들도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정말 그런 대회가 있어라고 할 것들도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정말 재밌게 그 대회를 즐겼고 그 다음에 상을 받으면 뭐 장려상, 참가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종이에 상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뻐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들이 가고 뭔가 여행 가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회들을 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잘 보이는 곳, 아이와 저 그리고 온 가족 오시는 손님들이 언제든 보실 수 있는 곳, 한쪽 벽을 아이의 공간으로 놨어요. 그래서 상장을 받을 때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메달을 따면 메달을 걸어두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떤 상이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걸 받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우와, 상 되게 많다. 오, 이런 상도 받았어. 라고 한마디씩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그 말들이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히 그 뿌듯함과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집 같은 걸 풀 때 시간을 항상 체크를 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줬어요. 오늘 이거 푸는데 몇 초가 걸려가 아니라 너 이거 한 페이지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 아이가 예측을 하죠. 그러면 저는 제가 초를 처음엔 재줬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제 페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예측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의 예측보다 훨씬 더 빨리 완성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멈추죠. 스탑워치를 멈추고 아이가 풀고 아이는 아직 그 시간 계산에 대해서 잘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이 아이는 다 성취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다 풀어서 성취를 맛보는 건 너무 아이들에게 크나큰 일이고 근데 그냥 그 페이지를 풀어서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고요. 아이도 그게 굉장히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뭐 초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공부가 힘들어지고 자존감을 많이 하락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 잘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꿀팁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초등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엄마의 기질에 집중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한 스텝 멀리 체크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번의 큰 성공보다 매일의 작은 성취를 느끼게 해줘라입니다. 오늘 3가지 꿀팁 말씀드렸는데요. 미루지 말고 꼭 오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콘텐츠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